네, 분산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 금융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특정 중앙기관 없이 분산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자, 분산 네트워크라는 게 그럼 뭐냐 한번 살펴보면, 일단 분산 네트워크는 특정한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P2P 네트워크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게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노드, 그 참여하는 노드가 주체인데 그 주체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한두 군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분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특정되지 않은 그런 노드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 노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신하는 구조를 분산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장부처럼 작동하죠. 공동장부라 함은 어떤 조각조각을 구성하고 있다가 합쳐야지 전체 장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전체 장부를 하나의 노드에 완전한 한 세트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풀세트로 다 분산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여러 곳에 나눠 저장되어 특정 지점의 실패나 통제가 전체를 흔들 수 없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렌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분산 네트워크의 아주 획기적인 기술인데, 토렌트의 영감을 받아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분산 네트워크로 전체 장부를 분산해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토렌트의 특징은 내가 모든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급자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되면 그걸 이제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부분의 합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분산 네트워크이지만 블록을 노드마다 뭐 일부분씩 저장해 놓고 그것을 합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 풀세트를 복사해서 저 사람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의 실패, 이걸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주 아마존 서버나 클라우드 플레어나 이런 글로벌 서버를 다루는 시스템이 장애가 나면 거기에 물려 있는 또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응용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정부가 운영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불이 나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쪽에 올라가 있던 게 다 죽어버렸던 그런 사례가 바로 특정 지점의 실패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분산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나의 노드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노드가 그냥 작동을 해서 또 이 죽은 노드를 살려내면 비트코인 전체 장부를 또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노드들이 그 노드들 중에 일부가 죽어도 네트워크가 정지되거나 장부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노드는 스스로 규칙을 따르고 동일한 기록을 유지해 누구도 임의로 기록을 바꿀 수 없는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산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드가 스스로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동작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합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 규칙에 따라 노드는 스스로 그 노드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트랜잭션은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블록이 채굴돼서 내 노드에 들어와도 가장 긴 체인만 옳은 체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짧은 체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래서 블록이 붙은 것을 이게 제대로 된 블록인지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규칙을 따르며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규칙을 검증하게 되고, 그 규칙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비트코인 구현체 또는
노드 패키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돌리는 게 바로 나는 이러한 노드를 가지고 나의 주장을 할 거야라는 그런 주장까지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분산 네트워크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일 지점을 공격하거나 통제해도 네트워크 전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는 우리나라 은행이 점검 시간 되면 내 돈을 못 보내거나 은행이 뱅크런이 나면 장부를 잠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못 뽑는 것처럼 금융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중앙 서버가 공격되면 은행 앱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매우 강인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검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뢰를 특정 기관,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게 맡길 필요 없고 누군가가 내 거래를 승인해줘야 내가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스스로 보호되는 구조를 그래서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정보가 한 곳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조작, 검열, 왜곡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자유로운 거래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한 그 시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장 말단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또한 어떤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장부에 가까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정보가 특정 중앙 서버에서 특정인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투명하고 자유로운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한 곳에 모이지 않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비트코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많은 참여자가 새로운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자기 강화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사운드 머니로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니라 저축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플로드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의 진정한 자기 주권적 금융 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전제 조건 두 개가 셀프 커스터디와 자기 플로드의 운영, 그리고 이 셀프 커스터디 하기 위한 와치 온리 지갑을 내 플로드에 연결해서 내 노드를 통해 내 잔고를 확인하고 내 노드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하는 그런 자기 금융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큰 지점 중에 하나가 이 플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지려면 플로드를 반드시 돌려야 되고 이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즉 플로드가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노드를 통해서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비트코인의 분산 네트워크는 훨씬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